안녕하십니까, 초코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뭘 준비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저 나름대로 기록도 남겨보고, 다른 분들께 혹시 나중에 또 이걸 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하고는 싶었어요. 근데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많은 교사분들한테 이런 비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도 안 하는 거 아니냐? 학생 없으니까 편한 거 아니냐? 계속 방학 연장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돈 받을 필요 있어? 기타 등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가 이제 수업료가 비싼 학교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놀고 있지는 않았죠.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맡은 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업 준비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줌이나 그런 걸로도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가 시작은 등 떠밀려서 시작했지만 온라인 시작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뭐부터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난감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나눠봤어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만약에 나눈다면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한번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했던 게 그렇대요. 수업 전에는 일단은 수업 내용이 공지가 돼야 돼요. 수업 장소는 어디니까 그쪽으로 와라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표도 나와야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제라든지 어떤 교재 같은 것들 제가 올려놓을 거 있으면 전부 다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출력을 하든 준비를 하든 뭔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죠. 수업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과제를 간단하게 경우 과제를 내준다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은 보통 이제 교무실 상황인데, 그럼 일단 전자적인 교무실 공간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공간이 뭐였냐면 이제 교실 공간이잖아요. 지금 실제 교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교실 들어가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인사하고 아이들 이제 출석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해야 되겠죠. 수업적인 내용적인 면을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많이 하는 게 개인 활동, 모둠 활동, 발표 활동 이런 걸 또 어떻게 구현을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제를 하는 그런 시간도 줘야 되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할 아마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일단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구현하지? 이게 제일 난감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기술적인 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우선 필요한 게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수업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수업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걸 했었어요. 온라인을 EBS 아이를 좀 하던 경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저 땐 젊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칠판에 빔 프로젝터를 놓고 쏜 다음에 이거를 카메라로 찍으면은 어떤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업을 갖다 촬영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하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렇게 준비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PPT라든지 음성을 가지고 뭔가 이것도 역시 찍는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저는 이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우선은 그래서 뒤졌죠. 뭘 뒤졌냐면은 저희 학교를 뒤져봤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뭔가를 찍으려면은 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입이 안 보이면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뭐 잘생긴 얼굴은 알지만 어쨌든 학생들과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조금이나마 익숙해지면서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얼굴을 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나 캠이 있어야 된다. 근데 화질이 일단 좋아야 돼. 왜? 이렇게 이런 내용 판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화질이 좋아야 되는데 최소 UHD는 나와야 되지 않냐. HD, UHD 뭐 이런 식으로.
4K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뭐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다음에 음성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핀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이제 무선이든 유선이든 마이크가 괜찮은 게 있어야 학생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직거리는 음성이 들어가면 감도가 멀면은 확실히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음성이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았고, 세 번째는 이 내용을 갖다가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프리미어라든지 베가스라든지 OBS라든지 뭐 엄청난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쓸 줄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런 컴퓨터 화면, 제가 지금 보듯 이런 내용을 뭔가 촬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은 없을까? 단 무료라면 좀 더 좋겠죠? 그런 걸 한번 뒤져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판서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칠판을 하나 제가 달아야 되겠고, 한 150에 90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빔 프로젝터, 얘는 이제 빔 프로젝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작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올려놓을 거긴 한데, 이건 3000한시 이상 되는 빔 프로젝터가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쓰듯이 태블릿 같은 게 하나 있거나 아니면 터치 모니터 같은 게 있어서 이 화면에다가 뭔가 판서를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장비들을 딱딱 긁어 모았는데, 이걸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나름대로 이제 다행히 제가 빈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무실 안쪽에 반칸짜리 공간, 창고같이 쓰는 공간이 하나, 휴게실처럼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좀 드러내고 좀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얘는 샀어요. 칠판을 일단 샀죠. 얼마냐면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달았어요. 네, 저희 제 교무실에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요거 캠 있잖아요. 로지텍 BCC 950이라고 화상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회의용 캠인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화질도 UHD가 되고 얘가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쪽 걸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피커에서 뭔가 틀어주거나 학생들의 음성을 갖다가 얘가 출력을 해주니까 제가 들으면서 뭔가 할 수가 있어서 실시간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얘를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컴퓨터, 요 데스크탑. 컴퓨터가 확실히 중요해요. 컴퓨터가요, 확실히 이제 데스크탑이라든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걸 이제 녹화를 하거나 이거 업로드 하거나 그런 이제 기능이 좋은데, 일단 얘는 제가 어디서 하나 좀 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안 쓰는 걸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빔도 학교에서 구했습니다. 안 샀어요. 산 건 얘 하나예요. 안 샀고요. 안 샀고요. 안 샀어요. 빔도 일단 구해서 이제 쐈고요. 이 강의대 역시 다른 데에서 주워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몰래 제가 가져왔었어요. 딴데 물론 지금은 사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있지만은 이거 이제 다른 교실에서 안 쓰고 있는 강의대를 제가 하나 가져와서 썼고요. 왜냐면 그 당시 학생이 없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요거 이제 태블릿 와컴 건데요. 요것도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시작을 했냐면은 사실은 8만 원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8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찍는 것도 있었는데 동시에 앉아가지고 뭔가 촬영을 하거나 아이들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모니터 암으로 지금 올렸는데 책상 같이 해서 자기 노트북을 갖다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건 노트북 역시 지급받은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하잖아요. 캠이 이제 각도가 중요한데 위에서 아래로 쐈을 때 좀 그나마 각도가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가 터치 모니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요거는 좀 비싼 놈이긴 해요. 항상 이 당시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터치 모니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썼고요. 이것도 역시 있던 거라 공짜였고, 이제 컴퓨터하고 얘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키보드, 마우스 역시 있던 걸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뭔지 아세요? 네, 조명이에요. 네, 저 말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이 여기 쓰셨는데 조명을 가지고 이제 같이 비춰주는 역시 스탠드 겸용을 해서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내서 이렇게 위에서 판서도 하고 같이 썼는데, 듀얼 모니터로 위하고 아래하고 두 개를 놓고 이제 학생들 줌으로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초반에 이제 구축을 해서 제가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로 점점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곳에서는 조금 이제 바뀐 게 이제 빔 프로젝터는 새 걸로 바꿨죠. 이거 구매하시려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스피커 교체를 했고, 요게 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로지텍 브리오라고 얘는 4K까지 되는 건데, 얘는 한 3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지만은 컴퓨터를 바꿨어요. 컴퓨터를 바꿔서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대탑으로 제일 좋은 거, 성능 좋은 거로 이제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는 있던 내용들로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모니터를 가지고, 저번에는 모니터링 할 때 이게 좀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모니터 바로 앞에 그 위에 캠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눈높이하고 맞으면 동시에 제가 하는 내용이 제 눈 바로 앞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썼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쓴 게 이 모니터 얘는 암인데 한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좀 60cm 좀 높은 거 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걸로 촬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은 촬영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모습 보여드린 거예요. 무선 키보드라든지 태블릿 이런 거 써서 촬영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금 쓰고 있냐면은 스크린캐스티파이라는 걸 현재 쓰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은 무료로 풀어주고 있는데 언제 유료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크린캐스티파이라든지 아니면 룸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은 제가 제 유튜브에 기록을 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초코마루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시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좌석은 뭐냐면은 얘는 저희가 영어과다 보니까 이제 코티칭을 해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저하고. 원어민 선생님은 요 자리에 앉고 저는 요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두 명이서 같이 큰 화면에다 같이 화면도 보고 같이 이제 두 명이 실시간 수업에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쓰고 원어민 선생님은 여기 노트북을 위에다 얹어놓고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제 좌식 좌석 있잖아요. 캠, 노트북, 터치 모니터, 그리고 이제 키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동시에 뭐 그룹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회의 같은 것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촬영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대략 돈이 얼마 정도 들었냐면 한 학교 예산으로 한 40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촬영을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플랫폼을 좀 바꿔야 돼요. 수업 전에는 이제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지를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거나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의 웹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강의 공지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거 올려갈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대신에 똑같은 기능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가장 더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줌으로 이런 주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케줄을 전부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카카오톡 각 방을 만들었어요. 각 방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수업 시작 10분 전에 제가 이거 주소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띄웠죠. 그래 놓고 출석 확인하고 와라, 또는 뭐 공지사항 뭐뭐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10분 전에 미리 해야 돼요. 왜냐면 줌은 들어가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을 때 공지를 미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이제 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실제로 뭘로 했냐면 저는 이제 줌으로 했어요. 비슷한 기능을 있는 게 아시겠지만 구글 행아웃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미팅, 그 다음에 MS 팀즈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도 팀즈, 스펠링 틀 뻔했네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일단 줌으로 했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구글 행아웃 미팅보다는 일단 동영상을 갖다 보여주기도 훨씬 편했고, 물론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크게 저한테는 암호 걸고 시작했을 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연동도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얘를 시작을 했는데, 수업은 시작을 일단 아까 링크를 타고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대기실에서 아이들이 쭉 누구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초반 한 10분 정도를 제가 이제 전달 사항을 한다를 수업에 관한 목적이라는 그런 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5분, 10분 정도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까 했어요. 완벽하게 그냥 얼굴 보고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해. 근데 원어민 수업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코티칭 수업은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시청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우선은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사실 유튜브가 크래쉬해가지고 이제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는 좀 더 드물기 때문에 유튜브에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링크를 주고, 혹시 실시간 수업을 하다가 혹시 제가 뭐 끊기거나, 왜냐면 아이들 자꾸 튕겨나가기도 하고 제가 튕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수업에 대한 어떤 내용 전달이 좀 약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유튜브로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보고 와라 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유튜브로 일단은 모두 강의를 올렸어요.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거 올리면 아무래도 좀 용량이라든지 스트리밍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저는 미리 올려놓는 방법을 했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고 이제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 이거 올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링크를 가진 사람만 보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다 녹화를 하겠다고 아이들이 마음을 먹겠다고 하면은 이거 이거 막을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되게 복잡하긴 했는데, 그런 건 좀 민감한 내용은 제가 뭐 광고만 붙이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수업적으로 쓰는 데는, 아마 그렇게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한테 오히려 교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미리 해서, 이건 내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걸 가지고 퍼가서, 내 허락 없이 퍼가서 다른 데 유출을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건 배려를 하고 그러지는 말자, 여러분의 수업을 위한 내용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라고 꼭 강조를 하고 미리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 마무리, 질문사항 같은 게 있거나 했을 때는 다시 줌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중간에 시청하는 활동에 애들이 줌을 하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요 얼굴 나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줌을 세팅하는 방법은 역시 제가 이제 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아이들한테 이걸 보는 동안에는 비디오 끄고 음성 끄고 이제 시청하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딴짓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대학원 수 듣거나 그러면은 사실 뭐 딴짓 가끔 할 때 있어요. 안 한다고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랬던 거 봐라. 아이들이 뭐 끄고 솔직하게 영상을 틀어놓고 애들 게임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거는 그 학생을 믿고, 그 다음에 과제라든지 제가 뭔가 장치적인 면을 활용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걸 못 믿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수업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과제 같은 걸 제가 주거나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 했고요. 수업 전후에 혹시 비상사태가 꼭 생겨요. 뭐냐면은 애들이 누가 인터넷이 안 돼서 끊겨서 튕겼어요. 실제로요, 초반에 아니 어떤 동네는 이게 너무 접속량이 몰려서 그랬는지 정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접속을 못했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비상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걸 뭔가 전달 체계가 문자라든 전화라도 꼭 필요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달을 저는 이제 많이 했습니다. 제일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줌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리 제가 클래스룸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제가 미리 들어가 있고 학생들 불러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플랫폼은 이렇게 제가 마련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실제 들어오는 이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영상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로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놓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복습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선생님들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댓글로 달아놓든가, 아니면 이제 수정사항 뭐뭐뭐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이제 다시 찍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에서 죄송합니다. 모둠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저희도 해요. 특히 언제 하냐면은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줌이 모둠 활동으로 생각이 괜찮아요.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데, 줌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소회의실 기능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팅하는 방법도 역시 줌에서 소회의실 또는 브레이크룸을 갖다 세팅하는 방법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세팅을 한번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교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4명씩 한 그룹으로 책상 모여가지고 앉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 책상 쭉쭉 끌고 가겠죠.
이걸 순식간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수만큼 이제 그룹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룹 안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당연히 교사가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요. 회의실 닫으면은 60초 시간이 카운트를 한 다음에 종료가 돼요. 아이들이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저하고 원어민 선생님은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골고루 왔다 갔다 톡 그냥 말 그대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두 명이 들어갔을 경우에 1대1 인터뷰도 이걸로 가능해요. 왜냐면 선생님 하나는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한 명만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대1로 이제 상담하거나, 아니면 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이 있을 때 질문하기 껄끄러울 때, 선생님 저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 개학생하고 저 얼굴 보면서 이제 소그룹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질문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도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둠 활동은 순식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좀 싫어하긴 해요, 가끔. 왜냐면 숨 쉴 시간이 없다고. 왜냐면 책상도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시끌벅적하고 그런 게 좀 가끔 쉬는 건데, 이건 순식간에 되다 보니까 애들이 곧장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하나 말씀 안 드렸다. 이거 기록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한테 제가 그룹에서 그룹 리더들을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녹화의 권한을 줘요. 그러면 진짜 그룹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선생님들 걱정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 그룹원들한테, 그 그룹 리더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 영상을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룹원들끼리 만약에 과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그 그룹원들에서 그 리더들이 제가 워크시트를 미리 보내놓고 자기가 화면을, 그 한 학생이 화면을 공유하고 거기서 타이핑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협업이 좀 가능하겠죠. 줌이 원래 그런 활동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기능이 좀 잘 돼 있는 느낌이었고요. 한번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번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후에 내용 확인 및 과제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구글 설문지를 많이 했어요. 설문지로 이런 식으로 쭉 아이들이 이제 자기 걸 집어넣어서 제출할 수 있게 하면은, 제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엑셀로 전부 다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데, 또는 구글 홈페이지, 아까 구글 클래스룸 같은 데다가 여러분 과제를 쭉 놓고 아이들이 제가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주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줄씩 다 써주는 게 만만치는 않고, 저희는 그냥 출력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써준다라든지, 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제가 이걸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제 확인을 하고 뭔가 이제 커멘트를 나중에 좀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및 과제는 부여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하나씩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녹화라든지 확인하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구글 설문지를 갖다가 하고 나서 그거 갖다 엑셀로 열었을 때 엑셀이 깨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내용도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하나씩 놓고 있어요. 왜냐면 정리를 해놓으면 언젠가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은 전부 다 제 걸 갖다가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민은 아직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좋은 학교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신다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북 PC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이파이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접속하는데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PC나 태블릿이 아이들은 전부 있냐, 교사가 그냥 서포트가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그나마 잘 돼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하고 온라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또 어떻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것도 고민이 있으실 거고, 저작권 소상권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저희가 광고만 안 붙이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물론 교실 상황에서 쓴다라는 건 문제 없지만, 그래도 혹시 교사는 약자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소송이라든 경우 걸리지 않을까 고민도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수업 했을 경우엔 아무래도 피드백이나 상호소통이라는 게 어떤 거는 방법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면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면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듣고 있나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건 사실이지만 이런 어떤 의견이라든지 뭔가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학교라든지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를 뭔가 수업할 수 있게 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말 듣고 있나? 그런 것도 있고요. 동시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나라는 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듣고 있는 거 맞나?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혹시라도 다시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지를 다시 한번 저도 아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현재 돌아와 있습니다. 그 실제 수업에서 지금 또 어떻게 이런 기술을 또 활용을 하고 준비를 할지는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하나 정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거에서 필요하신 자료들은 모두 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요. 퍼서 가서 선생님들 쓰셔서 쓰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뭐 답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하시고요. 또 오늘도 열심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